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부 비즈니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성민산삼, 네. 한방병원, 네. 또 서영수 한의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셨습니까? 아, 네네네. 아, 요즘에 날씨가 자꾸 이래가지고요. 계속 구름이 이렇게 끼고. 맞아요. 네네. 잘 지내셨죠, 박사님? 예. 네. 갑자기 어제 저녁에 네.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 네. 배가 아파 죽겠다고. 갑자기 네, 배가 너무 아프대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이유는 나도 모르겠대요. 아. 그냥 멀쩡한데 네. 일주일 전부터 배가 아프면서 어깨 가면서 앞머리가 띠로 꽉 잡아 매듯이 그렇게 아프고. 쪼인다. 쪼인다. 그러니까 쪼이는 느낌? 예. 그러면서 가끔 갔다가 이 귀 이쪽 편두통 예, 예, 예. 콕콕콕 바늘로 쑤시는 것 같이 아프고 오. 어깨가 무거워서 어깨를 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야. 아, 증상이. 그러면 우리는 금방 병을 알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이건 급체. 그런 증상이 급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체해서 그럽니다 했더니 먹은 것도 없는데요. 이제 일단 의심하시는 거지. 네네네. 이제. 뭐 많이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은 것이 체한 것은 식체고 또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체하는 거 기체거든요. 예, 예, 예. 이게 무서워요. 아무 증상도 없어요. 네. 갑자기 탁 체하면 가슴이 이렇게 쪼이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서 오는 증상처럼 이게 쪼여요. 그러면서 앞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요. 이제 기체가 되면. 예, 기운이 체하면 위장이 움직이지 못하면 바로 전두통이라고 이마가 아파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담두통으로 가거든요. 그 옆머리가 아파요. 옆쪽으로. 그 다음에 고름두통, 간두통으로 가면 머리 꼭지로 가요. 그렇게 옮겨 다녀요? 예, 그게 소화불량이거든요. 그거는 근본병은 소화불량이 오려면은 그 앞에는 간하고 위가 서로 싸우는 거고. 네, 예. 간이 불화가 되면서 목에 예. 뭔가 매실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걸 갖다 매핵기라고 그래요. 매핵기요. 근데 이게가 어쩔 때 일어나냐면 심신불교. 예. 심장에서 나오는 열이 아랫배로 내려가서 아랫배 콩팥의 기능을 덮여주고 네. 콩팥의 차가운 기운은 심장을 올라와서 심장 열을 식혀주면 순환이 잘 돼서 오른쪽 갈비 밑에는 간이 있고 네. 왼쪽 갈비 밑에는 위장이 있어요. 간하고 이가 소화 흡수를 잘 해갖고 사지를 잘 먹여 살리면은 탈이 없어요. 그러면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면은 위장 기능이 우회로 거꾸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위기역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근본은 심신불교 시작을 해요. 네네. 그 다음에 간이 불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위기역상이 오면은 상열하한 우에는 열이 많은 열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어깨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 심장열이 압박을 받으면은 왼쪽 어깨가 아프고, 네. 간열이 받치면은 우측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50견이라고 그러죠. 예. 50대가 되면은 어깨가 아프더라 해서 50견이라고 지어놨는데, 네. 그거는 병명이 아니고 증상이에요. 다 세면 한 100가지 된다고 해요. 내가 이제 한 15가지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우리말로 하면은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은 회전을 하죠.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 네, 그거 이제 반드시 어깨가 아프면 또 팔이 아파요. 그래서 겸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겸비통이 오면은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내려가면은 수근근통이라고 그래요. 손목이 아프고, 손목 쪽에. 근통. 또 거기서 또 딱 내려가면은 곤충 통기듯이 티칵 틱톡 하는 게 있어요. 딱딱 소리가 나는 거. 딱딱 소리 나는 거 접어지질 않는 거. 그런 분들은 보면 로마티스 관절염이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마디. 손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것. 손바닥에는 손바닥자 장골이라고 그러고, 위에는 손가락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장지 관절이라고 그래요. 장지 관절이 세 개가
아파요. 네. 그러면 그게 오래되면 이제 퇴행성으로 바꿔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휘어지는 게. 예. 그러면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게 원인이 심신불교, 간이 불화해서 오는 건데, 네. 50대가 됐을 때 많이 와서 여기다 50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 예. 그러면 이 열이, 우리 몸이 방어를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가슴, 네네.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가 그게 협심증 가운데 한가운데. 두근거리고 아프고 위산이 역류되고 그러면서 그 바로 뒤쪽에 예. 5번, 6번, 7번 흉추 극돌기 그리고 우리는 한방용어로는 7지경, 6영대, 5심노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그 옆에가 있는 게 기관지고 거기 문제가 생겨요. 그쪽에. 그럼 거기가 등입에 터질 듯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체하면 아파요. 그 다음에 그게 올라와서 어깨로 왔을 때는 그때 2차 방어선이니까, 50견. 50견. 네. 50견에서 더 발전되면 바로 귀 있죠? 네. 귀 한번 잡아보세요. 귀 밑에 쪽에 뒤쪽으로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 예. 뒤쪽에. 거기 이름이 풍지예요. 그래, 여기 풍지혈 이렇게 네, 얘기하는구나. 바람풍자, 멋지자, 풍이 연못처럼 모여 있다. 그러면 여기 오면은 중풍이 오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이 하와이 이 환자는 일주일 전부터 거기가 욱신욱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머리가 아프고 이 체한 게 예, 계속 먹으면은 이제, 네. 토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몸이 경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중풍이 오니까 빨리 막아라. 네네. 예. 그랬을 때 이것을 뭐 병원에 간다든지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전문가가 오면은 네. 그냥 그 침술로 나누면 그냥 그 네네. 유명한 사관침 네네. 낮추고 중환 뚫어주고 이제 합곡 태충 뚫어주고 그 다음에 중환에다 족사님이 딱 떨어지면 푹 하고 돌아가는 게 얼굴도 보여요. 체한 거는.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 양쪽 합곡에다 침을 먼저 넣으면 혼침 납니다. 반드시 밑에 족사입니다 놔야 돼요. 얘기하면 침 꽂히는 대로 기가 모이거든요. 네. 그러면 심장에 있는 기를 일단 족삼리 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충으로 내려가면은 발가락, 예,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그 뼈 사이에 보면은 태충이 혈자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다 침을 꽂으면은 위에 있는 기운이 밑으로 쫙 밑으로, 빨리 네. 내려가 버리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중안에 침을 넣는 거예요. 중안은 인체 한 중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곡은 폐하고 대장 그 사이.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뼈가 쭉 올라가서 만나는 모여지는데, 곳, 여기. 체하면은 거기를 주무르세요. 그러니까요. 체하면. 그 크고 내려가요. 그러면 대장을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예. 아이고. 그렇게 눌렀어요? 지금 눌렀는데 바로 네. 거기를 눌러주는 거거든요. 음. 거기다 침을 놔주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다 쥐마디풍이 걸리셨다고. 쥐마디풍이면 마디풍이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눈동자하고 입만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수시는 것도 조 있잖아요. 서숙. 예. 그거 다려가지고 조리에다 받아가지고 아유. 뭐 한 반 공기 그게 식사 전부예요. 그렇게밖에 못 잡수요. 모든 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예. 그러면 모든 분이 다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 큰 병원, 작은 병원, 뭐 영화 하는 다녔겠죠, 사람들 뭐, 다 그럼요. 쫓아다녀도 그쵸. 살릴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12번째 원 환자가 진명선 씨라고 그분이 한의사예요. 네. 이게 이 침을 놔야 되는데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놀 자리에 놀 살점이 자리에. 워낙 마르셔서. 예. 워낙 말라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잖아요. 예. 배까지고 등까지 달라붙었으니까. 아유. 그리고 가죽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이제 요 위에다 눕혀놨는데 네네. 그 밑에서 구더지가 나와요. 욕창이 걸려버려요. 아이고. 그냥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그분이 침을 놓는데 네. 이 살을 갖다가 모이더라고요. 살을 네, 없는 살을 없는 네. 살을 모아서. 모아놓고 네. 거기다 침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약을 그때 한 10첩? 네. 화제를 줬는데 이 약방에서 약을 안 지어줘요. 왜요? 독약이요. 독약이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아, 약재가. 예, 아. 그 약에 비상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안 해주시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안 지어주니까 예. 아버님이 내가 약을 맨날 지어갔으니까 알잖아요. 예, 예. 내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래도 마지막 처방이니까 말 안 할 테니까 이걸 좀 약을 좀 지어달라 해서 그 열첩을 먹고 나니까 몸이 풀려가지고 이게 일어나세요? 줄을 달아달라고 그래요. 예, 예. 일어나시겠다고. 그래서 그에 들밭에 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와. 그러시고 살아나셨군요. 82살까지 잘 사셨어요. 아. 이제 중간에는 이제 제가 이 약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네. 금옥단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야 이게 무슨 약이냐? 이걸 약을 먹으면은 하루 점도록 일을 해도 안 피곤하고 내가 심장 판막증으로 이대 부속병원에 우리 신 박사님이 네. 이 하늘처럼 모시는 분이 있어요. 심장 판막으로 계속 고생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 약을 안 먹어도 괜찮다. 그 정도로. 네, 와. 그래서부터 내가 금목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 워낙 비싸가지고 이 비싼 약을 누가 사겠냐는 아,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데 어머니 때문에 이 약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끊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치매가 오셨는데 딱 안 잊어버린 게 두 가지 있어요. 뭐죠? 돈하고 약은 안 잊어버려요. 금옥단하고. 네, 그거 잡수시고 더 이제 이걸 갖다가 아이디어에 어디서 넣냐면 제가 아틀란타에 한 2000년대에 보면은 환자가 한 1200명 있었어요. 네. 이게 1200명을 여기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 매달 가서 일주일씩 가 있어야 돼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한 7년을 다니고 나니까 이제 내가 체력이 고갈이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되죠. 예, 계속 다니셨으니까. 고갈이 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엔 양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네. 내가 거기 가지 않고서도 여기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네. 거기에 주신 게 금옥단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심장열을 아래표로 끌어내리고 아.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리고 순환을 시키니까 완전히 심신불교 심장하고 신장 기능이 살아나는 네. 거예요. 중간에서 심장하고 신장의 열 교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걸리는 간하고 위가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잘 되죠. 네네. 그러니까 위장이 편해지니까 사람이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는 못 팔았어요. 밭장이 없어가지고. 근데 7년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효과들이 나오고. 예, 네. 이 약을 만들어서 주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먹고 많이 힘을 내시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 해줬더니 의외로 여기 분들이 더 많이 잡어요. 오. 지금 그래서- 박사님, 진짜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예. 카카오톡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남편분이신데 예. 자꾸만 피곤하다고는 하는데 예. 예. 사실 뭐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대요. 그래서 예. 약간 꾀병 같은데. 아, 피곤만 하다. 예, 자꾸 이제 보약이나 뭐 산삼 이런 걸 드시고 싶어 하시다는데 이것도 병인가? 예.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에요. 어? 큰 병이라고요. 이 필요하신 게. 여기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와야 네, 병명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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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검사를 예. 하신대요. 내 박사학위 논문이 예. 몸은 아픈데 왜 병명이 나오지 않는가? 오. 병 그 발생 뭐죠? 원인은 무엇인가? 병은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내 박사학위 논문이 내가 그 환자예요. 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 그죠? 이분은 지금 현재 간이 한 50%밖에 일을 못해요. 아, 그래서 피곤하신 거예요? 간은 95%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간경화 이미 걸려 있어갖고 네. 네. 보험 용어로 슬럼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맥을 못 주는 거예요. 우울증. 아, 우울증. 예. 내가 대인기피증이 오거든요. 네. 내가 보험을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100만 불짜리 계약을 네. 하려 가요. 네. 그러는데 제발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만나기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예. 직접. 또 그때도 100만 불짜리 하나 팔면은 10,000불을 버는데 네, 예, 예. 그 사람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유. 그래서 몸이 아프면 그렇게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가족분들은 이게 꾀병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아이고야. 직장 가면은 그래서 직원들이 한 10대 명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무기력함도 같이 오나요? 무기력이요. 그냥 아무 그러니까 의욕이 없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미팅을 8시에서 9시 해야 되는데 이게 죽을 일만 한 거예요. 그게 겨우 미팅하고 나면 네. 가서 쉬어야 되고 아이고. 5시 되면 아예 맥을 못 쳐요. 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해도 안 나오겠지. 정도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직장에서 깨병이고 네. 집에서도 집에 그렇고. 가니까 왜 이렇게 맨날 누가 좋아해요? 어떤 여자가 좋아해요? 맨날 누가 아프다고 좋아요? 누워있고 피곤하다고 맨날 그러고 아무것도 여기 안 주물러라 하고. 여기 주물러라 그거 맨날 짜증이나 내고 아무런 증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병원에 없고 가면 밥은 안 먹고 밥을 안 먹어서 숟가락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서 고생이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살자고 들어간 거예요. 한과대학이요. 목사님도 그래서 이분 말 쓰니까 내가 생각이 나네요. 예, 요거는 제가 많이 한 몇천 명 고쳐봤으니까 아, 그래요? 오시면은 이분은 뭘부터 가서는 소화기부터 다스려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소화기부터. 간 다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하고 신장 5개, 4개. 그다음에 이분은 췌장염이 걸려 있어갖고 위산이 자꾸 역류돼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요. 그게 심장을 압박하면서 심장이 압박되니까 머리가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열하한 소승화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첫 번째로 제일 잘 듣는 게 금옥당이 제일 잘 듣고요. 이분은 또 소화기가 안 좋아. 소화기가 분명히 안 좋아요. 아, 계속 소화기까지. 이 산이 역류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 도인벽사단 그리고 약간 사관침 음. 그걸 맞으면은 3개월 안 걸려요. 오. 옛날에는 내가 부항할 줄 모르고 뭐 뜸뜰 줄 몰랐을 때는 6개월, 7개월씩 갔는데 네네. 부항하고 침을 겹들여 가니까 아, 좀 빨리 되는구나. 3개월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아, 치료가. 네. 어. 그래서 이런 분들 오면은 내가 더 잘해줘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네. 그래서 꾀병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병 아닙니다. 절대 제일 큰 병이에요. 네. 잘못하면은 좀 뭐 나쁜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병이 이 병명이 안 나오는 거. 아, 병원 가서 진짜 진단을 해도. 왜 병명이 안 나올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왜 안 나오는 거죠? 그 정도면 한 80% 의사 되셨거든요. 이 기능상 문제는 네네. 현대의학이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기자가 공기기자예요. 아. 혈기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기혈. 그러면 기능상은 공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 기교로는 찾을 길이 없어요. 기능상 문제. 그런데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죠. 네, 예. 피 검사를 하게 돼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야만 병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은 현대 의학이다. 네, 현대 의학은 현대 과학인데 과학의 맹점은 눈으로 보는 것만 그렇죠, 인정을 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콩알 하나를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10층 건물 밑에서 자가밭에서 콩을 떨어뜨렸어요. 네. 그 콩 있어요, 없어요? 뭐 있긴 하겠지만 찾기가 좀 있지만은 힘들겠죠. 당연히 있죠. 네. 네.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과학은 하고 네.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보이는 보이는 것만 것만 믿는다. 근데 한의학은 동양 철학이에요. 길을 바탕으로 한다고요. 모든 게. 근데 길. 사실상 안 보이는 거니까, 네, 기가. 안 보이는 거. 그게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기 돌고 있잖아요. 우리 돌고 그러니까, 있죠. 예. 공기 지나가고 있는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현대 과학의 맹점입니다. 근데 현대 의학은 현대 과학인데 맹점이 있고 그 대신에 보이는 거 수술 같은 건 잘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보여지고. 네. 그래서 예. 절대 양방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한방이라고 무시하면 아, 안 되고. 그렇죠. 그거는. 네. 실제로 진짜 뭐 양의학들도 적절하게 네. 양방 한방을 조화. 다 쓰셔야 돼요. 음. 예, 어떤 한의사님이 잘 들으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방송이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 우리 집사람이 와서 한 얘기예요. 예, 예. 허리가 아파갖고 디스크가 걸려서 척추관 협착증이 걸려서 왔어요. 예, 예. 근데 그 환자를 침을 어디다 넣고 어디다 놔야 되는데 뜸 뜨지 말라는 거예요. 뜸 뜨지 말라고. 뜸을 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뜸 뜨지 말라고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뜸 안 뜨면 안 됩니다. 아, 그 협착증은. 예. 그래서 협착이 오면 피가 통과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차갑다고요. 아, 그렇죠. 차가워서 아파요. 근데 거기다가 얼음찜을 하라고 그래요.
얼음찜질이요? 예, 차가운 데다가. 예. 차가운데도 차가운 거 버티면 어떡해요? 더 차가워, 이거 큰일 더 나죠. 차갑죠? 네, 예, 예. 더 병을 더 키워버려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양방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어디가 다쳐서 열이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얼음찜질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 열을 잡기 위해서. 팔이 삐었거나 예, 예. 염증이 있거나 바깥으로 볼줄돼서 통증은 뜨거워도 아프고 차가워도 아파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삐어갖고 오는 것은 그 열을 식혀주면 염증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염증을 식힐 요량으로 얼음찜을 네, 해야 맞아요. 네, 됩니다. 아이스팩 하라고. 근데 거기에 피가 어혈이 뭉쳐가지고 피가 통과하지 못해갖고 굳어가지고 아프면은 참은 굳어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굳은 것보다 더 굳어지 못했거든. 안 더 되겠네, 아픈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그걸 찬 걸 풀어주고, 굳어 있는 걸 풀어줘야지 그게, 될 텐데. 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허리가 아파도 핫팩, 이런 분들은 빨리 핫팩을 내줘갖고 피를 뜨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흘러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염증이 있어가지고 열이 발생했을 때는 뜨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을 가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몸이 피부가 가렵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고, 히스타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항히스타민제를 예, 먹거든요. 항히스타민제 뭐죠. 그건 그때뿐이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몸이 노인네들은 맨날 덩어리 긁으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샤워 시설이 없는 때는 옛날에 옥수수 껍질 뭐 따먹고 난 걸로 긁잖아요. 예전에. 맞아, 맞아. 그거 맨날 덩어리 긁잖아요. 지금부터요. 그렇게 긁지 마시고 네. 찬 물수건, 네, 네. 시원한 물수건은 그냥 물에 적셔가지고 가려운데 딱 대보세요. 그러면 괜찮구나. 금방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가려워서 이렇게 벽에다가. 맞아요, 맞아요. 혼자 막 등에 굽고 벽 모서리에 이렇게 긁는다.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워요. 승이 몸 나게. 안에 있는 음식물이 네네. 이게 적용을 못하고 이 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열을 일으키는데 비비거나 긁으면은 그때는 시원해도 그렇죠. 더 퍼져버리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차가운 곳에 되면 돼요. 그렇고 네. 너무 또 아플 때, 네네. 아플. 너무너무 아플 때, 이럴 때는 찬물에 대보세요. 찬물에. 그런데 찬물에도 더 아프죠? 예. 빨리 뜨거운 물에. 그럼 바꿔서. 네, 바꿔서. 몸 상태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구나. 염증이. 오늘도 진짜 너무, 꿀팁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모르고 대부분 서해부 쪽, 이 서해부를 하면 잘 못 알면 짝사구니 쪽에. 생식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땀도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서 이 펑거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잘 샤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잘 가려운데 네. 그때 긁지 마시고 차가운 걸로 그냥. 차가운 걸로 수건이나 닦아줘 뭐. 수건으로. 그러니까 샤워를 못 하셔도 그 부분만 잘 닦아주셔도 그 가려운 데서는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가려움으로. 네. 그래서 아니, 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상근 종합증이나 대퇴골동 무혈성 괴사나 네네. 고관절염 다 그놈이에요. 그게 같은 그거라고요. 분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심혈관 질환이에요. 피가 그게. 통과가 안 해서 오는 원인은, 거니까 네.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압 네, 하면은 그냥 쩔뚝쩔뚝 오고 와도 네. 침 맞고는 걸어서 나가는 경우가 들어있다. 자, 네, 저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박사님. 또 시간이 요거 훌쩍 방송에 갔어요. 더 들으시려면은 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래요? 성민산삼 한방병원을 유튜브 치면은 하셨어요? 시작하신 거예요? 네. 요 네네. 방송도 네네. 녹화를 했으니 한번 올려보려고요. 구독, 좋아요. 네. 유튜브에서 성민산삼 한방병원 이렇게 칠까요? 예, 그렇게 치면 나옵니다. 구글에 그렇군요. 검색하시거나. 그거 어째 프로모션 하다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프로모션 그러면 그 끝으로 유튜브 간단하게. 개국 축하 기념으로 프로모션. 저희 네, 청취자분들께 예, 지금 산삼 구입이요. 네. 지금 황금기예요. 골드타임. 지금이, 네. 지금 오면 산삼이 제일 좋은 때라고요. 오, 네. 왜냐면 가을 되면은 여름에 이 영양분이 잎과 예. 줄기에 있던 것들이 뿌리로 다 모여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걸 딱 한 거거든요. 기후가 또 제일 그럼 좋은 최고네요, 때. 지금이. 네. 그게 최고의 효과가 있는 네네. 산삼이거든요. 그게 야생 산삼, 이게 한 파운드면은 한 3,500불 가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네. 1,100불. 오, 1100 1100불에. 불. 네. 그리고
4,500불짜리는 네. 1,400불. 아, 1,400불. 5,500불짜리는 1,600불. 네. 그런데 오늘 유튜브 개통 기념으로 네. 다 100불씩을 빼드릴게요. 아, 거기서 더 100불씩. 네. 유튜브 그렇죠. 개그 네. 기념. 네. 그리고 이제 1,000불. 네, 예. 그러니까 1,100불이면 1,000불이죠. 그렇죠. 거기에 첨가되는 약이 있어요. 네, 예. 이게 뭐가 있냐면은 첨가되는 약들이 감초나 대추나 예, 예. 이런 약들이 있는데 대추가 있는데 네. 첨가되는 약은 돈도 안 받아요. 그것도 안 받으시고. 네. 또 데릴 사람이 없으면 또 다려드리기도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빨리 적어주시면 그럴까요?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산삼도 미리 예약하시고 그렇죠. 또 예약하셔서 또 직접 찾아가셔서 또 진단도 받아보시고 아마 박사님이 네. 약뿐만 아니라 또 침도 뜸도 예. 네. 다 맥도 다 짚어주실 그래서 거예요. 일치, 미뜸, 삼약, 네. 사부항, 오치약 끝하고 약 사시는 날 오늘은 전부 그날은 또, 공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전화번호. 네, 213-503-3304, 213-503-3304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메디케어 보험의 혜택이나 마케팅도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가지에 달린 꽃을 먼저 보게 되는